제 60쪽에 보시면 세부 기준이라 되어 있죠. 세부 기준. 자, 위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사항,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분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자, 1번 시가화 용도에 밑줄 치시고, 시가화 용도란 말은 시가지 형성할 수 있는 용도, 결국 개발 용도 이 뜻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용도다 이 뜻이에요.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적 제한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이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에 개발이 허가 내줄 때는 시가화 용도로 허가 내주라 이 뜻이에요.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자, 이번에 유보 용도 줄치고, 유보 용도라는 것은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용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다음 줄칩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 세 가지 용도지역은 유보 용도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허가를 줄 때는 유보 용도에 맞는 허가를 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전 용도 줄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 농림자란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보전용도로 허가를 해주라 이 뜻이에요. 주의할 것은 유보용도의 생산관리지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전용도의 생산녹지지역 있죠?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게 울산공항 주변에 있는 논밭 있죠? 그건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생산녹지지역이요. 도시지역에 있는 논밭은 생산녹지예요. 자, 시골에 있는 논밭은 뭡니까? 생산관리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자, 시골에 있는 논밭인 생산관리지역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있죠? 주변에 있는 농가 밭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시험에 틀린다. 아시겠습니까? 저거 개발 못해요. 시골에 있는 논밭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놨죠 지금. 생산관리지역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보용도에 들어가 있죠. 생산녹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전용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농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생산녹지를 사야 됩니까? 생산관리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사기 위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가 기준이 그렇게 적용되니까. 자, 그런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박스가 뭐냐? 이게 구체적 기준인데, 그거는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냥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 박스 있죠? 이게 수십 가지인데, 양이 서너 페이지 됩니다. 서너 페이지. 그걸 줄이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기출문제 오리굴달 하죠. 한번 딱 풀고 그냥 끝냈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발행 허가 제한으로 갑시다. 개발행 허가 제한.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 행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를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 말은 개발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특정 사유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영원히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영구히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안에서만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자, 처음 3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연장 제한할 때, 연장 제한할 때는 자,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에 보시면은 1번에 제한권자라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다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줄칩니다.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이 가능하며, 자, 3년 제한할 때는 뭐 거쳐야 된다? 심의 거쳐야 돼요. 아래에 줄칩니다. 2항의 3호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럼 처음 3년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야 되죠. 2년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친다. 이 작년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제한 사유, 제한 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2번은 갈로 묶고, 자, 1번, 2번은 잘로 묶고 옆에 씁니다. 3년 제한에 1번, 2번 사유가 있을 때 3년 제한하고 연장 X라고 썼어요. 연장 못합니다. 자, 그 밑에 3, 4, 5 이래 돼가 있죠. 자, 그거는 갈로 묶고 3년에다가 플러스 2년 제한이라고 쓰면 돼요. 자, 3, 4일 때는 3번, 4번, 5번은 3년에다가 2년 더 연장 제한합니다. 그래 쓰시면 돼요. 자, 썼습니까? 자, 1번 봅시다. 녹지적, 계획관리적 밑줄 치시고,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은 자,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용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적 뜻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적이다 하면 뭐가 머리 탁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용도적 21가지 용도적이 일일이 제가 다 읽어주면서 이거는 어떤 곳이다, 이건 어떤 곳이다 라고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용도적의 21가지 용도적 그 특성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는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용도적이에요.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되죠. 자, 여기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수목 동그라미,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조수류 동그라미,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량농지 동그라미. 자, 그럼 수목이 있다, 조수류가 있다, 우량농지가 있을 때는 보존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걸 보존을 하기 위해서 3년간 허가를 어떻다?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녹지적 계획관리적이 아닌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자,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왜 이거 적용 안 해요? 그 자체가 보존해야지 개발 못하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농림 자연환경보존 자체가 개발 못해요. 굳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죠. 이번에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도 허가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제한합니다.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거기에 줄치고,
자, 그 다음 그냥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 줄칩니다. 그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줄 쳤어요. 그럼 그 옆에는 이래 썼어요. 자, 주거지역을 자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수립 중입니다. 이럴 때 완전히 공업지역으로 바뀔 때까지 허가제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주거지역은 자 개발인 허가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1만 미만이었죠.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얼마? 3만 미만으로 바뀌죠. 이와 같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죠. 이럴 때는 3년간 딱 3년에다가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 제한합니다. 5년 제한. 그러면은 주거지역에서 자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이럴 때는 허가 제한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기준 면적 1만 똑같죠? 허가 기준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이거는 제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때 제한합니다. 이와 같이 허가 기준이 달라질 때는 최장 5년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일 때도 허가 제한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 구역이니까 별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구역 지정하고 몇 년 안에 3년 내에 별도 기준인 지구 단위 계획이 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구역 내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허가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자, 개발행 허가에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이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자, 그럼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허가 줍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자, 못 만들면은 2년 더 연장해 주죠. 그러면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합니다. 자, 그럼 옆에다 이래 썼어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경우에는 허가 제한합니까? 안 합니까? 허가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쓰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제한하지만은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됐죠. 수립되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때는 허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기반 설치 비용 부과할 때까지 허가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 설치 비용 부과할 때까지는 최장 5년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제한합니다. 어렵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개발 허가 제한을 자 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 중 찾아라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첫째 기억에 자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제한해야 되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가 아직 수립되기 전이다. 그럼 제한해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반 설치 비용이 부과되기 전이다. 제한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그래 놓는단 말이야.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것만 봐라 이라 하면은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내려가서 의무적 해제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행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자, 그 다음 줄칩니다.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집체 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자, 해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자, 지정하고 처음 3년 딱 제한했죠. 그런데 2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3년이 될 때까지 허가 안 내줬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어도. 그런데 지금은 2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해제시켜 주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기타 거기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2번 무학의 행위에 대한 제재도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준공검사 찾았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연결 변경,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 마치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준공검사 받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그 밑에 거예요. 줄칩니다. 물건사로는 행위,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님이라고 해놨죠. 물건사 두면 끝이고 토지분할은 등기부상 분할하면 끝이에요. 이런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또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하면 사용 승인 받아 붙죠. 그럴 때는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네 번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와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듣고 봅시다. 자, 우리가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에 관합니다. 자, 이 말은 자, 공공시설을 개발행위로 설치했어요. 공공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공공 설치했는데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 기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S자로 휘어져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사고 많이 나니까 자, 여기에 직선도로를 놨어요. 이렇게. 자, 이 시설이 새 시설이죠. 자, 이제 이 구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도 폐지돼요. 자, 새 시설에 이 도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30억 정도가 들었어요. 자, 구시설은 땅값이 40억입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서 자,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자, 자, 이제 개발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설의 소유권 기속이 달라집니다. 첫째, 행정청이 이 새 도로를 설치한 개발 행위자예요. 아니면 비행정청이 자, 이 새 도로를 설치한 개발 행위자이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개발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는 새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자, 비행정청이 만일 개발 행위자다. 그러면 새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기속돼요. 자, 그래서 새 시설은 행정청이 개발 행위자든
비행정청이 개발하지 든 관리청이 무상귀속 돼버리죠. 똑같아요. 자, 구시설은 개발의자가 행정청일 때는 이 개발 행위자, 자, 행정청이랬죠. 자, 이 행정청에 무상 귀속됩니다. 비용은 30억밖에 안 들었는데 땅값 40억짜리 옛날 시설이 그대로 귀속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비행정청이 자 설치를 했어요. 구시설은 새 시설 설치 비용 범위에서, 자, 설치 비용이라면 30억 들었죠. 설치 비용 범위에서 개발 행위자, 자, 비행정청이죠. 자, 이 비행정청 개발 행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정청이 개발한 자일 때는 구시설에 대해서는 새 시설 설치 비용 30억 범위 안에만 양도됩니다. 자, 여기 차이 나죠. 자, 그리고 귀속 시기. 자, 행정청이 개발한 자일 때는 새 시설은 관리청 무상 귀속되고 구시설은 행정청이 개발한 자에 무상 귀속되는데 그 시기는 자, 새 시설에 대한 세부 목록이나 자,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을 통지를 합니다. 관리청에 통지한 날에 귀속돼요. 자, 그리고 비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는 무상 귀속 시기나 무상 양도 시기, 귀속 시기는 준공검사 받은 날에 자, 귀속 양도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험에 이걸 또 몇 차례 냈어요. 중격과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죠. 아무 관계 없는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기속 주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의 동그라미. 자, 행정청인 경우. 자, 갈로 떼놓으시고 개발행위자는 중공사 받은 후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 그게 밑줄. 통지한 날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행정청 때는 언제 귀속된다? 통지한 날이에요. 어떻게? 1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줄칩니다.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됩니다. 2번 종전 공공시설은 줄칩니다. 개발이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자, 3번에 행정청인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그에 귀속될 공공시설 처분에 대한 수익금을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 사업 외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 행정청 때 그렇습니다. 자, 행정청이란 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행정청일 때는 구시설이 새 시설 설치 비용이 30억 들었지만 40억짜리 그대로 귀속시켜 붙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처분이 난 수익금은 어디다 딱 써라? 도시공객 사업에만 딱 써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게 줄치고. 자, 개발행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하고 줄칩니다. 준공사 받은 날에 귀속 양도된 것을 봅니다. 비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는 귀속 시기가 언제다? 준공사 받은 날이에요. 1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줄칩니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고 2번 종전의 공공시설은 줄칩니다.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가받은 자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구시설일 경우에 비행정이 설치했을 때는 무상 귀속되는 게 아니죠. 새 시설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양도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2번 관리청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1항에 따라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하는 관리청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에 주의해야 돼요. 자, 줄칩니다.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무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그게 둘째습니까? 자, 그럼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저와 같은 도로일 때는 누가 관리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일 때는 환경부 장관. 그 외 재산은 기획재무 장관이 관리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에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서면은 준공검사 받았음을 정리하는 서류로 가름해도 돼요. 자, 5번에 공공시설 귀속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릅니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거지 중개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뭐 계속 최근 시험에 내고 있어요. 이거.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도시공객시설 부지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문제풀이 때 보세요. 문제풀이 보고 버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일로 갑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다라는 말은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물의 늘어나겠죠. 자, 새로운 시설물이 늘면은 여기에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럼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뭐 수도, 하수도, 자, 애들 학교 등등등. 자, 이런 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족 예상이 되는 이런 기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 뜻이에요. 첫째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기반시설 자, 부담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떤 곳이냐? 개발이 다 끝난 구도심입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계속 개발시키면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을 억제시킵니다. 어떻게? 용적률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켜요. 자, 그래서 이 개발도 관리구역도 구역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도 별도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예, 여기만 딱 정해 별도 기준. 자, 이렇게 용적률 50% 범위에서 강화시키면 개발이 억제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이 기반 시설을 더 이상 부족이 안 되도록 유지하는 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자, 그럼 이런 곳은 보기 힘든데 부산에 가면은 국제시장이라 들어봤죠?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게 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과 정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에요. 자, 여기는 아무래도 빈 공간적인 여유가 많은 곳이겠죠. 이제 개발이 시작되니까. 지금은 당장 기반시설 부족 현상은 없는데 개발이 다 끝난 때에는 기반시설 부족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개발이 끝났을 때, 즉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나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여기도 구역으로 끝났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장래에 필요한 이 기반시설이나 용지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의 무슨 기준이다? 예, 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대한민국의 대표를 볼 수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 조성하지요. 그러면 이걸 꼭 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라도 이거 다 정돼요.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정되니까 여름 시험에 이 부분은 매년 나오고 위에 거는 한정된 곳이죠. 그래서 한 번씩 나와요. 이게 매년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럼 책에 한번 봅시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어휘에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줄치입니다. 주거상공업지역 줄치시고 그 위에 서서요. 구도심이라고 씁니다. 이미 개발 끝난 구도심이다. 자,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수용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다음에 줄치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크게 줄치고, 자, 밑에다가 빈 공간 X라고 쓰면 되죠. 빈 공간이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곤란합니다. 여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 효과. 당의 용도지역의 정례는 줄치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률을 강화 적용한다. 줄쳤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쓰면 되죠. 그렇게 하면 현재 기반시설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유지되겠죠. 개발이 억제되니까.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3번에 지정 변경은 어떻게 할 거냐. 절차. 옆에 보면 협의나 특히 주민의 의견 청취 X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밑줄.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협의 절차도 없고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특광특덕도 시장군수는 지정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후에 공보의 계좌에 보시합니다. 그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심의사항은 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양갈위원회 국토교통장관은 지정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각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는데,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다음 지역에 지정하는데, 자, 첫째,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재 지체된다. 도로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도로란 말에 동그라미. 2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이 되는 거죠. 역시 도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도로 동그라미. 향후 2년 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수도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죠. 수도의 동그라미. 향후 2년 이내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의 시설 용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곧 하수도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하수 시설이란 말의 동그라미.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학교 동그라미. 곧 학교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에 20% 2년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또 필히 곱하가 열심히 20% 2년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뭐가 중요한 얘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기반시설이 4가지예요. 뭡니까?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죠. 그걸 주의해라.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방갈로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강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된 곳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산의 국제시장이죠. 여기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에 건물들이 가보면은 3층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나지막한 건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자, 차선이 이래 돼 있는데 차선 하나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 복잡합니다. 도로가 사정이. 그리고 여기에 양옆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소방도로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이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해 놨어요. 자, 여기는 자, 건물을 계속 개발하고 내들어 두면은 얘는 다 빈 공간 없죠? 건물이 자꾸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또 소액 공간이 생겼죠? 여기 또 사업체 사람이 들어오면 이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지정해 놨다 이 뜻이. 여기에 상가 부지를 갖다가 자 수용해서 여기 도로 부지 넓히면 안 되느냐? 그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상가가 3층짜리 이거 하나가 앉는 자리가 10평쯤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상가 3개 들어가요. 여기에 10평짜리 상가 하나가 도매상입니다. 도매상. 자, 소매상 아니에요. 그래서 큰 창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점포에 들어가면 샘플만 나왔어요. 샘플만.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연매출이 수십억입니다. 상가 하나에. 예. 자, 그럼 이거 수용한다 생각하면서 상가 하나에 3년치 영업 보상해 줘야 되니까 상가 하나에 한 150억 정도의 영업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럼 건물 하나 수용하는데 자, 점포 하나당 150이니까 3층짜리니까 자, 그러면 450억이죠. 자, 건물 부지 값 주면 500억.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00개 곱하기 500억 해보세요. 5조 듭니다. 한 줄 수용하는데.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지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건물이 못 올라가요.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 그게 밑줄.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 밑줄 쳤습니까? 그 위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으로 빈 공간 X, 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정반대 지역이다 이 뜻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고 빈 공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죠. 자, 그런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개발로 인하여 아래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적벽 이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기반시설이나 그 용지는 지금 필요한 겁니까? 장래에 필요한 거예요. 장래에 필요한 거예요. 장래에.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이것도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외울라 하지 말고 옆에 쓰세요. 아파트 단지라고 쓰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도로, 아파트 단지에 필요하죠. 2번 공원 있어야 되죠. 녹지, 나무 심으라는 곳 있어야 되죠. 학교도 있어야 되는데 갈란에 대학교는 어떻다? 제외하죠. 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에요. 자, 이런 시설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기반시설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3번이나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별표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까만 바탕 박스는 난주교 오리굴달 기출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넣어놨느냐. 자, 옛날에 저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우리 보통 한 10문제 교재에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출판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실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럼 이 교재 없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아, 이런 문제네 싶어서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판사 기출문제를 보면은 교재 없는 문제 거의 소개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기출문제 풀면은 별거 아니네 이래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은 점수 어떻게 나옵니까? 형편없이 나오죠. 예. 자, 과락 납니다, 과락. 예. 왜? 처음 보는 문제 10문제 정도 풀면서 뭐 받아요?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충격 받죠. 그러면서 순간 뭐랍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내가 계속 말하자.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고 돈 하나 쪽 하고 끝내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은 수험생은 어떡합니까? 그 10문제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내라 하면은 문제 한 20문제밖에 못 푼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재 없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이제 그 방금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고 버린다 했죠. 이런 걸로 와요. 그럼 이 내용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보통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책 몇 페이지 되도록. 그걸 줄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시험장에 가야 여러분 시험 칠 때 택다임이 나왔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가볍게 제끼고 넘어가죠. 여유 있게. 그런데 그걸 숙달에 앉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음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 상기돼 가지고 이래가 난주 주는까지 더럽죠. 예. 그래가 결국은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어버려요. 그냥 딱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못 푼다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떻게 지정하는지. 자, 그거는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